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끌미끌 팀입니다. 들으면 삶의 미천이 되는 도서 팟캐스트라고 부제를 지어봤고요. 저는 진행자 치미, 그리고 저는 최형이라고 합니다. 네, 최형입니다. 저희는 전 직장 동료고요. 출판계가 좀 묻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묻어있는 게 뭐야? 네, 그래서 이제 책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하는 걸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저희도 이런 건 처음이어가지고 아직 서툰 게 많은데 많은 관심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쨌든 간에 뭐 근황 토크? 이런 거 보니까 다른 팟캐스트 하더라고요. 시작할 때 이제 짧게 그런 얘기는 좀 네. 하고 시작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를 아무도 모를 텐데 제 근황이 궁금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런 걸 또 나눠야. 요즘에 아시안컵 축구 보느라고 정신이 없죠. 뭐 그치. 새벽에 하니까 뭐 밤도 새고 열심히 원하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시민님은 저는 이제 강원도 내촌에 있는 양조장에 갔다 왔어요. 술 만드는데. 주말에. 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술이 3잔 나오고 양조장 체험을 하는 거였는데 그 동파가 돼가지고 양조장 체험이 축소되고 술을 뭐 거의 한 20잔인가 마시고 온 것 같아요. 20잔? 네. 그래서 엄청 취해가지고 막 술 종류도 다 다르고 아주 양도 많이 주시고 진행하는 분이 또 재밌으셔가지고 계속 깔깔거리면서 웃다가 술 먹고 그러고 올라왔어요. 무슨 술이죠? 이제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주 만드는 데고 청주? 네. 그래서 쌀 냄새가 나고 어쨌든 미니 그 양조 기기로 좀 내려서 먹었는데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네, 따뜻한 술도 나오고 그리고 처음엔 도수가 높고 점점 도수가 낮아지고 뭐 이런 게 과학적이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계속 시음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하죠. 그냥 20잔 시음 수준이 아니야. 그냥 거기는 약간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네. 무제한 술집 있죠. 시간 제한 있고. 거의 그런 수준으로 막 줘가지고. 내촌? 내촌이 어디지? 네, 내촌 강원도인데 저도 처음 가봤어요. 내촌 베이스라고 하는 그 양조장인데 기회 되시면은 한번 가보세요. 저요? 네. 저는 술을 안 마시고 싶기 때문에 아, 별로 안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하긴 맞아. 저 취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너무 이상하다 사람이. 옛날에는 잘 취했는데. 왜 취하는 게 왜 싫어? 취하면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다음 날이. 네, 저는 오늘만 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책을 하나 읽고 네. 이제 리뷰하는 형태, 이제 크게 보면 리뷰하는 형태가 될 테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네. 뭐 그럴 여유가 쉽진 않겠지만 그냥 막 네. 들을 수도 있지만 네. 같이 한번 읽고 듣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듣는 분들이 미리 그렇지. 읽고 오라고? 아니, 독서 모임이잖아. 이게 그냥 왜 숙제를 줘? 안 듣고 읽는 것보다는 듣고 읽는 게 더 건강한. 보통은 읽고 나서 듣고 나서요. 읽고 관심이 생기면 읽는 거지. 어떻게 읽어오라고 합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그거를 하다 보면은 읽고 듣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거지. 10,000명 정도 구독자가 생기면 그때부터 숙제를 줄 수도 있겠네요. 10,000명 언제 근데 생길까? 아직은 난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첫 시간은 최형이 추천한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1권을 선정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궁금했어요. 네. 방통대 다니세요? 아니. 이 사람들이 방통대들이더라고. 네. 몰랐지. 이게 좀 약간 제가 봤을 땐 단행본 성격이 좀 약하고 본인들도 보니까 이제 학술 모임 뭐 이런 데서 각자 한 꼭지씩 쓰고 뭐 보니까 프로필이 약사도 있어. 그래서 근데 이제 다 덕후인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 그런 문화의 식견을 가진 분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책을 이거 뭐 4권이야 5권이야? 세 권. 세 권이야. 네. 그래서
얘 나한테 말도 없이 방통대 다니나? 일본어학과 다니나? 그래서 뿌리는 동남아 쪽이잖아요. 아, 또 뭐, 시작부터 하지 말랬지. 내가. 근데 무슨 이거 해가지고 사실 좀 놀랐어요. 이거 자연적으로 좀 고르기가 나는 쉽지 않은 책이라고 여겼고. 이 책을 잘 알고 고른 게 아니고. 그럼 어쩌다가. 그냥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어떤 하나에 관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네.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기는 시점이에요. 왜요?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나 봐요. 또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도 많이 보고 뭐 뉴스도 보고 뭐 그러던. 일본 거를? 아니. 일본 걸 내가 어떻게 봐? 반일 아니야? 그냥 일본에 반일 대해서 아니냐고. 관심. 옛날에는 일본을 무조건 싫어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관심이 생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다가 어느 날 이제 예스24에서 이제 이 책이 나온 걸 보고 그냥 뭐 책이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라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일본에 대해서 한번 책을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뛰길래 그냥 무작정 사왔어요. 근데 샀는데 읽어 보니까 다른 책을 살 걸 그랬나 생각도 좀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들기도 했지만 나중에 장점도 얘기할 거야.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뭐 결국은 읽고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많이 메모를 네, 왜냐면은 이제 기억력이 깐지라고 하죠. 거의 그 수준으로 뭘 만들어 왔어요 이분이. 네, 기억력이 갈수록 나빠지기 때문에 지금 적어놔야 돼. 네, 적어놔야지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3권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1권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네. 특히나 이제 저는 일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가려고 조만간에 갈까 이제 계획은 있는 건데 원래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지도 않았지만 일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일본에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시절도 별로 없었고 근데 요즘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 책을 보게 됐고 근데 쭉 읽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통대학교 뭐 교수님 2분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사랑방 포럼이라는 그 단체가 있나 봐요. 여기서 한 45명이 책을 한 꼭지씩 맡아가지고 쓴 것 같아. 네, 그리고 너 보니까 이거 돼서 너 이거 써, 너 이거 쓸, 저 이거 쓸게, 저거 이거 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꼭지가 이렇게 한 10몇 개씩 해가지고 3권이 나오지 않았나. 내가 봤을 땐 이건 과제였고. 과제.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부교재로 또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세나 됐더라고요. 제가 받은 책이. 근데 그럴 수도 이게 있겠다. 이제 자연적으로 그렇게까지 판매가 될 만한 그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좀 알짜로 채영이 골랐다. 역시 좀 이렇게 팔리는 책으로. 나는 팔리는 책만 보거든. 예, 안 팔리는 책은 내 눈에 띄질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여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 당신은 반대입니까? 나는 팔리는 책에 약간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팔자. 나는 뭐 테이프로 치면 난 약간 삐면. 삐면? 넌 타이틀곡. 네, 그런 거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3권을 다 하기는 그렇고 오늘 한 권만 할 건데 결국은 이제 책 내용을 얘기도 하겠지만 책을 핑계로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나는 이제 한 번도 일본에 가본 적이 없고 그동안 관심이 없었단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채민이면 일본 여행 몇 번 갔다고? 저는 10번 넘게 갔고 네. 많이 빠졌었죠. 네. 저는 일본 문화를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선정한 거야. 지금도 이제 일본어 공부는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한마디만 해봐. 한마디만 해봐. 빠가요로. 신우. 신우가 뭐야? 죽어. 꺼. 역시 예. 그래요. 일본은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많이 보고. 요새도 보지 계속? 네, 저는 사실 정서적으로 좀 저랑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문화적인 면에서 뭐 정치적인 면에서는 전혀 맞진 않고 그냥 좋아하는 게 많아가지고 네, 일본 가수도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일본에서 모르니까 궁금한 것도 있고 하니까 나보다는 일본을 잘 아니까 네. 일본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좀 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어도 일본을 이해가 안 가. 한 나라를 이해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책 몇 권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살지 않은 이상. 그렇죠. 게다가 이건 뭐 역사서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각자의 관심사에 맞춰서 주제를 쓴 책이다 보니까 좀 더 단편적이죠. 근데 이제 조금 아는 사람이 읽었을 때 오히려 더 재밌는 책이 아닐까 생각은 들더라고요. 일본을 좀 아는 사람. 예.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약간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 하면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예. 네가 제일 잘하는 나라는 어디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봐. 그러면은 다들 어디라고 대답할 거야? 북한? 북한을 잘 모르지 사람들이. 왜요? 남북의 창도 있는데. 뭐 끽해봐야 딴 나라에서 살지 않은 이상 네. 한국에서만 살았다. 그러면 내가 피상적으로라도 제일 안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뭐 그 정도잖아. 그렇죠. 네. 그 일본은 우리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그렇죠. 우리 역사적으로 많이 얽혀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근데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은 쭉 이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먹는 거, 요리, 뭐 일본의 뭐 유명한 작가들, 일본의 지명, 뭐 유명한 스포츠 선수, 뭐 그 정도 진짜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조금은 더 배우긴 했는데 예. 그런데 아직 너무 많은 거를 모르겠다. 뭐 조금 딴 얘기긴 한데 요번에 일본 이란전 봤어요? 축구? 봤죠. 잘하던데 일본? 잘하는데 졌지. 일본이 2050년 월드컵 1위 하는 게 목표래요. 그래서 유스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싹 뜯어 고쳐서 못합니다. 우리가 다 벤치마킹 하고 있대. 할 수가 없어요. 아, 난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우승을 할 수가 없어. 왜? 피지컬 때문에? 축구는 피지컬이 딱 받쳐줘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각 나라에서 인구 소멸 위기잖아.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같은 게 더 이게 많이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냥 그땐 인종이 지금처럼 이렇게 단일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막 그런 거지. 지금 일본은 차이가 지금 유소년 쪽에서부터 거지, 지금 2050년에는. 수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혼혈을 수입한다고? 혼혈과 외국인 수입하고 있어요. 왜 날 쳐다봐? 수입이란 말은 뭐 고기예요? 수입은 아니겠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뭐 기화 그래. 정책을 막 펼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거야. 우리도 할 수 있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진짜 시급하더라고. 이번에 축구 보니까 너무 안 섞였어 유일하게. 중국도 안 섞였지. 그런 선수가 없어. 중국은 아예 귀화한 사람들이 섞여 있더만.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번 대표팀에는 한 명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진짜 없죠. 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일본 얘기, 축구 얘기. 네. 축구 얘기는 또 따로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축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다들 축구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네. 네. 그래서 할 텐데 이 책을 읽고도 계속 일본에서 궁금증이 많고 더 알고 싶어진 것들 많고 그다음에 근데 일본 물어보죠. 여행을 해외로 갈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일본만 10번을 넘게 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고 뭘 한 거야? 그때는 이제 일본 저가 항공이 막 생겼을 때예요. 제가 많이 갔을 때가.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20대 때였고 체력이 있었고 그때 올빼미 여행 이런 게 딱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엄청 싼 가격에 이제 그때 그 가격에 가면 일본에 가면은 새벽이거나 한밤중이거나 막 이런 식이야. 근데 20대 땐 체력이 좋으니까 뭐 별로 안 자도 되잖아요. 그때부터 막 노는 거예요. 이렇게 뭐 3일, 4일, 뭐 5일 뭐 이렇게도 가고 가다 보면 또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여름 휴가 때도 가게 되고 뭐 명절 때도 좀 연차 붙여서 가게 되고 네, 그런 거죠 뭐. 이게 가성비가 좋다고 해야 되나? 서비스도 좋고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아련함이 있어요. 가다 보면은. 주로 어느 쪽을 많이 갔어요? 저는 뭐 도쿄도 가고 홋카이도도 가고 후쿠오카도 가고 오사카도 가고 나고야도 골고루 가고. 갔네. 네,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일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뭐 세부적으로 조금만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대충 알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된 것들 얘기하면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오키나와 얘기가 나오는데 오키나와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오키나와 하면은 저기 휴양지잖아요, 휴양지. 뭐 오키나와 가봤어? 아니요, 안 가봤어요. 네. 거기는 약간 미군 주둔지 이런 걸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오키나와 사람들은 또 생김새가 약간 좀 진하던데요, 일본 사람 중에서도. 좀 다르죠. 원래 좀 달랐어.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연예인들이 많은 걸로 유명하고 나오는 끼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키나와를 우리가 휴양지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상당히 역사적인 그런 흔적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저 오키나와 조만간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에 좀 있거든요. 저도. 예. 가면은 그냥 이제 저기 뭐 렌트 해가지고 막 드라이브 할 때도 많잖아요. 많고 또 리조트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그런 막 물놀이만 할 게 아니라 역사적인 부분을 좀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오키나와가 유구 왕국이라고 예, 이제 중국하고 일본에 항상 좀 시달리던 이제 조그만 나라였죠. 그래서 이제 1879년에 그 일본에 이제 강제적으로 병합된 거 우리나라랑 똑같은 이제 거의 비슷한 시점이 되겠죠. 그때 이제 병합이 됐는데 우리는 탈출을 한 거지. 근데 얘네들은 탈출하지 못하고 결국은 일본으로 편입이 완전 지금까지 되어 있는 그런 거고 그 당시에 이제 태평양 전쟁 때 13만 명이 민간인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전쟁 때 이제 일본 본토로 이제 어떤 다른 나라의 미국이 이제 본토로 내려온 적이 없거든. 근데 이제 유일한 곳이 오키나와. 그래가지고 본토에서 엄청나게 이제 오키나와 섬에서 엄청나게 전쟁이 진행됐었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가보면은 이제 평화기념공원 이런 데 좀 있고, 예. 그 다음에 한국인 유령섬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강제 동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구경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슈리성이라고 유구왕국의 이제 궁궐인데, 여기 슈리성이 이제 불났어요. 불이 계속 나다가 다시 짓고, 그걸 반복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불난 게 2019년이야.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3년 전에 불난 거지. 5년 전에 불난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복원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입장은 가능한데 이제 불나기 전에 비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외관 성곽 정도만 보고 오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 부분을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여행지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역사적인 거 봐도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치미님은 혹시 뭐 책 중에 본 것 중에 끄집어낼 얘기가 있나요? 여기요? 아니 전체 중에. 그러니까 이 책에서 뭐 그냥 조금 글쎄 뭐 철도 나올 때 철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에키벤이라고 해서 네. 그 도시락 철도 저 기차에서 파는 도시락을 에키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먹어봤어요? 네, 이게 이제 모든 역마다 그 고유한 게 있는 건 아닌데 그 좀 약간 특산품식으로 이렇게 파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만화 중에 에키벤이라는 것도 아예 있어요. 네, 그런 것만 다룬 그런 만화도 있어가지고 좀 뭔가 그 지방에서 어쨌든 경제 활성화를 또 맛있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그 거기서만 딱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가봤어요. 고양이 역장이 있는 와카야마 전철 역은 제가 가봤어요. 여기 이제 가면은 그 타마인가? 뭐 그런 애가 있는데 고양이 역장 타마가 2007년에 역장에 취임해가지고 이제 제가 가봤어요. 역사도 약간 고양이 귀 모양으로 뾰족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투명한 창 뒤로 보통 그 타마가 그 역장 모자 같은 걸 쓰고 이제 앉아 있는데 제가 간 날에는 그때 타마가 이제 연로해가지고 좀 일찍 조기 퇴근한 날이어가지고 못 봤어요. 그럼 지금 돌아가셨겠네. 지금은 돌아갔고 이제 2대 고양이 역장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여기 써있고 연봉은 사료 1년치. 근데 이때 저만 간 게 아니라 이 타마를 보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이런 스마트폰도 없었고 당연히 인스타그램도 없었을 때라 얘가 그날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걸 고지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가서 보면 보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못 보고 그냥 동네만 좀 걸어다니다 왔었는데 어쨌든 계속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재밌었다. 철도 이런 거에 좀 진심인 나라답다. 네, 약간 이런 걸 느꼈었죠. 철도 이제 우리가 사실 일본에 이제 궁금해서 일본을 가서 보려고 하는 게 결국은 뭐 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여행 때문에 가는 거니까 여행 가면은 일본 철도 좀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전철도 뭐 이용해야 될 거고 기차 신칸센 이런 것도 타봐야 될 거고. 네. 어때요? 타면? 뭐 저도 많이 타본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타보고 싶은 게 그때 보니까 무슨 다큐멘터리인가 이런 거에 있는데 되게 약간 침대 칸 있고 되게 호화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1, 2층으로 된 거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그 철도의 나라답게 그래서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이제 외국인으로서는 좀 예매하고 이런 게 좀 내가 보기에는 까다로워가지고 예. 쉽게 도전하진 못했고 일본 교통이나 전철 이런 게 약간 아직도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그 복잡하고 지하철은 노선도 다른데 더 문제는 운영하는 회사가 달라가지고 네 개인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카드 한 장으로 찍찍거리면서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진짜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본인 친구를 이렇게 2명 최근 사귀었어요. 최근에? 예, 그냥 앱으로 그 어학 때문에 사귀었는데 지하철 이거 타는 거 어렵다 그랬더니 일본인도 잘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노선도 복잡한데 이 다음 노선으로 갈아탈 때 저 회사가 이 회사인지 그 회사인지 그걸 또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또 뭐 급행도 있고 굉장히 옵션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원샷이잖아. 우리나라는 좀 많이 거기가 조금 더 대도시라 그런가? 우리나라는 항상 간편함을 향해서 항상 나아가는 나라고. 정말 편하죠 우리나라는. 일본은 그냥 좀 전통이라든지 어떤 습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거기는 뭐 모든 면이 그런 것 같아.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일본 그 이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아 이름. 왜냐면은 이제 사실 일본 이름 잘 모르잖아요. 성하고 이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성이 이제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나가면은 이게 지금 김씨, 이씨, 박씨, 최씨가 지금 거의 50% 가까이 된단 말이죠. 40, 34, 46, 50, 47%. 근데 이제 일본은 제일 많이 쓰는 성이 사토라는 성인데 이게 1.49% 국민의. 그럼 스즈키가 1.43, 다카하시가 1.12, 다나카가 1.06, 이토가 0.85.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토, 와타나베, 야마모토, 나카무라, 고바야시, 가토 이렇게 나가는데 이 이름은 성은 다 들어봤잖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본 전 국민 일본이 1억 2천인가요? 1억 2천 중에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 좀 특이하더라고요. 신기하고. 그러게요. 예. 성이 진짜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에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최씨 이렇게 성이 지어질 때 옛날에는 이제 양반의 수가 되게 작았고 조선시대 중기까지만 해도 그다음에 서민이라든지 이제 노비이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조선 중기 이후로 역전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성을 사는 거야 돈으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많은 이씨, 김씨를 이제 속보를 사고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씨에 대한 가치를 찾아간 대신에 일본은 그게 언제더라? 메이지 시대 때 이제 너네들 성을 다 만들어라. 성 없는 사람이 많았나 봐. 메이지 시대쯤이니까 항상 한참 부잖아. 그러니까 성을 다 만들어라 하니까 갑자기 성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에 어느 곳에 어느 성이 뭐 좋고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우리 집 근처에 논이 있으면 그 논 그래서 뭐 나카무라 이런 게 이제 그 중촌이라고 해서 그냥 시골 중간에 있는 집에 우리 가문 나카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나카가 우리 다나카상 있잖아요 요즘에 다나카상도 전중인데 밭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 집은 밭 중간에 있어. 그 옆에 돌이 있으면 그걸로 이름을 짓고 옆에 산이 있으면 그걸로 이름을 짓고 이런 성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성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다. 이런 게 우리나라와의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네. 30만 개래요, 성씨가. 이제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천황이 있고 그 사람이 이제 하상 각 그 지방의 그 우두머리들이 또 작은 왕처럼 또 거기를 또 다스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가문을 중심으로 이름이 발달하고 어쨌든 그게 되게 작은 분리된 나라들에 가까웠었거든요. 여기도 계속 전쟁 같은 게 좀 계속 그렇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국토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고 이제 소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고령화 사회 일본의 지혜라는 이제 꼭지에서 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정우리님, 이옥자님 이런 분들이 이제 써놓은 내용이 있는데 이제 저는 고령화 좀 관심이 뭐 많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이 있겠지만 그래서 고령화가 지금 뭐 일본과 우리가 뭐 거의 뭐 좀 있으면 1, 2를 다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놀랐는데 그 일본의 우리나라도 지금 빈집이 많거든요, 시골에. 네, 근데 일본의 빈집이 850만 채가 있대요. 이게 원래 850만 채라면 원래 한 채에다가 4명이 살았다고 치면은 얼마야 이거? 3,300만 명이 살 수 있었던 집이 지금 비어 있다는 거거든.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책에서 하고 있고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시골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죠. 혹은 뭐 요양병원에 가시죠. 입원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집이 이제 저기 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일본 집들 옛날 시골 집들 뭐 일본 집이 좀 오래된 낡은 집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젊은 그 밑에 세대들이 이 집을 내가 상속받아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지. 그 관리하기도 힘들고 세금도 많이 낼 테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들이 점점점 슬럼화되어가는 동네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사를 또 잘 안 가다 보니까 이제 그 노인들이 돌아가시거나 노인들이 남겨놓은 집은 거의 이제 망가져 가기 일보 직전의 집들이 많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도 이제 수천 개 마을이 소멸 예정 마을이라고 지정돼서 통폐합이 될 예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요거를 이제 재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을 공공시설로 변경하거나 이제 요양시설로 변경하거나 미술관 그리고 휴게소처럼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인데 쭉 가다가 이제 우리는 휴게소 삐까뻔쩍한 휴게소로 들어가지만 이제 가다가 이제 휴게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그 마을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꾸며놓은 어디 거기서 이제 먹을 거 먹고 이렇게 다시 나가고 이렇게 관광 상품화 시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층이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1위고 출생률이 최하위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말 고령화 대책이 필요한데 크게 하는 건 뭐 정치하신 분들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좀 이제 가볍게 좀 볼만한 부분들이 그 70세 이상은 일본은 차를 운전하시는 노인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분들의 차에는 클러브 모양의 이제 고령자 마크를 이제 붙여놓고 있대요. 저는 이거 우리나라에 상당히 도입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간혹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 차가 왜 저렇게 천천히 가나? 왜 좀 비틀비틀 가나? 왜 이렇게 코너링을 잘 못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솔직히 저는 고백하자면은 운전자를 봅니다. 아. 누가 운전을 하길래 저렇게 봐서 뭐 어쩌는데. 아니 그냥 순간적으로 궁금한 거지. 아, 누가 운전을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서 이제 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안 볼 때도 많지만. 보면 좀 개운하니까? 아니요. 보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 아. 네.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런데 가끔씩 이제 뭐 아주머니들이라든지 이제 어르신들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마크가 있다면은 내가 이제 혹시 내가 이렇게 빨리 비행 지나가면은 놀라실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뒤에서 빵빵거리면 좀 미안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열심히 운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초보 운전자 같은 개념으로 그렇지. 도로에서 배려를 받기에는 이제 스티커가 있으면 좋다. 우리는 초보 운전 아기가 타고 있어요. 아기 혈액형은 뭐 위급시 아기를 먼저 구해주세요. 네네. 아기 혈액형은 뭐 삐삐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네. 그런 거 많이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근데 아기가 안 타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아기가 같은데. 아마 그런 거는 아기가 탔는데 어린이가 된 거죠? 아기가 다 컸어. 근데 안 뛴 거죠? 안 뛴 거야. 나도 한참을 좀 그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악용했네. 근데 아기가 타고 있어도 그게 크게 도움 안 되는 것 같던데.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좀 배우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편의점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내가 들었거든. 예, 그쵸. 뭐 책도 많고 음. 화장실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거기서 그런 거? 뭐 동사무소 행정 뭐 복사 뭐 뽑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좀 편의점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편의점은 이제 이런 것도 노인들을 위해서 네. 이제 2층에 이제 칸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자가 와가지고 그 동네 노인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좀 얘기 좀 하다가 소일거리 이야기하다가 보내고 뭐 이런 이제 상담 센터 역할도 좀 편의점에서 하기도 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예. 자동차도 이제 조수석이 있잖아요. 이렇게 90도 회전을 하는 걸 개발하고 있대요. 일본스럽죠. 이제 조수석에 이제 어르신들이 타려면은 몸 숙이고 끼어 들어가고 힘들잖아. 맞아.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네. 또 많으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버튼을 딱 눌러주면 이렇게 찡 돌리면은 이제 그냥 몸 엉덩이만 갖다 대면 다시 찡 돌아서 돌아오는. 장애가 있는 사람도 앉히기 편하겠다. 이런 거는 확실히 일본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개발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뭐 대책만 어떠고 뭐 저거 좀 하는데 이제 이런 사소한 것부터 좀 하나씩 도입하는. 우리나라도 근데 뭐 이게 서울시에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희 엄마가 혼자 사시거든요. 서울시에서 혼자 사시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가지고 받아보니까 동사무소 직원인데 어쨌든 혼자 사니까 혼자 사는 노인으로 등록이 된 거예요. 그 이틀에 한 번인가 전화를 드린대요. 우리 엄마한테. 근데 그때 엄마가 씻느라고 잠깐 못 받아서 이제 엄마가 그 주요 연락처로 저를 적으셨나 봐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무슨 일 있으시냐고 어머니. 네, 그렇게 체크를 해주긴 하더라고요. 독거노인 네. 관리하는 뭐 그런 거 있죠. 네. 네. 뭐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있고. 신기했어요. 네. 점차 이제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늙어가고 있고. 예. 막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또 혼자 이제 죽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 관 뚜껑도 리모컨으로 내가 닫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안 죽은 거잖아. 자기가 죽은데 어떻게 리모컨으로. 정신의 마지막 그게 있을 때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우리가 이제 고령화 얘기는 저는 이제 뭐 요즘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음에 또 따로 할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일본이 워낙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은 어쨌든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 자체가 이제 특성이 그렇기도 하지만 노인 타깃 프로그램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예, 거의 이제 거기는 이제 많이들 보시니까 트로트 아니야? 트로트? TV조선 아니야? 트로트도 그렇고 TV조선 맨날 뭐, 트로트 위주로만 하는데. 예, 뭐 드라마 같은 것들도 뭐 그렇고 예능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막 심지어 뭐 전원일기 멤버들이 나와서 하는 예능도 있고 그래요. 그 옛날. 본 것 지금 같다. 뭐 박원숙 씨 나오고. 아니 그건 다른 프로야. 다른 프로야? 그런 식의 되게 많아요. 예. 임영웅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임영웅은 막상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임영웅만 나오면 난리 나던데. 예. 그리고 또 이 책에서 또 제가 뭐 이거는 좀 재밌는 건데 이제 일본 발명의 왕국이더라고. 내가 몰랐는데 물론 일본이 뭐 경제 대국이고 뭐 이런 거 좀 많이 개발했겠지 생각했는데 오늘 재밌는 게 있더라고. 건전지 일본이 개발했습니다. 캔커피 일본이 개발했고 발명했다. 샤프심 이거 일본이 발명했고 전기밥솥. 난 쿠쿠가 만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쿠요? 쿠쿠가 전기밥솥 맨 처음 만든 거 아니었어? 옛날부터 그 코끼리 밥도 많이 사왔었잖아요. 일본 가면. 네. 그다음에 커터칼. 그다음에 이제 인스턴트 라면 당연한 거고 비데, 에어백, 핫팩도 모기향,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이 다 일본이 개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스러운 그런 것도 생활에 불편한 것들을 잘 개발해가지고 상품화 잘 시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은 저는 한 번쯤 보고 싶은 그거긴 한데 여행 많이 가보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혹시 마쓰리 행사를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우연히 한번 봤어요. 예. 진짜 약간 뭐 훈도시라고 하나? 뭐 아무튼 약간 그 거의 벗고 이제 남자분들이 거의 벗어? 예, 뭐 이렇게 천 같은 걸로 하체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가리고 이렇게 막 춤추고 뭐 이렇게 행진하면서 그렇지. 이거 네. 많이 본 것 같아 TV에서 뭐 들고 가면서. 네, 근데 이제
인상 깊었던 게 그게 이제 주민들이 몇 개월 전부터 다 같이 준비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그게 참 좋은 것. 이해가 왜 안 그 가?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나라요? 난 이제 우리나라 사람밖에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 아닌가 이게?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그 마을 공동체가 같이 하는 행사가 거의 없죠. 보통 옛날에는 있었을 거야. 교회에서나 같이 김장하고 그러지. 옛날엔 있었을 수도 있지.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이어지고 뭔가 그런 게 또 그 주변 상가 번영하고도 또 연관되어 있으니까 또 명맥이 이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학교 같은 데서도 되게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많이 같이 하고 그때 이제 가면은 어쨌든 간에 노점 같은 것도 많이 서서 먹는 재미도 있고 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그럴 때는 그 이렇게 뭐 유카타? 기모노? 이런 거 입고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또 구경 오고 네, 뭐 그런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저는 이제 만약 이제 일본을 여행을 저도 이제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네. 앞으로는 저는 이제 자주 갈 계획입니다. 아, 왜냐면은 여행을 대한 욕구는 있는데 네. 이제 힘들어요. 멀리 가는 거는. 그렇지. 유럽, 미국은 이제 저기 뭐 8시간, 12시간 저는 못 가겠고 여행 가고 싶으니까 중국은 좀 별로 안 땡기고 일본이 그래도 외국이라고 금방 갔다 오니까 이제 네. 자주 갈 계획인데 그래서 한번 찾아서 맞춰서 가고 싶은데 이제 책에 소개가 돼 있는 게 이제 각 지역별로 유명한 마쓰리 행사 이제 날짜거든요. 도쿄 간다 마쓰리가 매년 5월 15일, 교토의 기온 마쓰리가 7월 내내 하는데 7월 16일, 17일 하이라이트다. 그다음에 오사카 텐진 마쓰리인가 이게 7월 24일에서 25일. 요때 혹시나 이제 가게 되면은 맞춰서 딱 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종교 행사이기도 하고 이제 대표적 지역 행사니까 동네가 시끌벅적하겠네. 저 다른 책에서 봤던 건데 그 교토에서 하는 행사 때는 뭐 이렇게 산에다가 한자로 글씨를 써놓은 다음에 그 부분을 이렇게 태운대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게 볼만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뭔가 좀 귀신을 본다 이런 식의 테마로 된 그런 소설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게 좀 제사 겸 이런 거기도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책을 지금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시간상 네. 어쩔 수 없이 네. 마지막으로 저는 또 사실 제일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 10번 이제 부제 이제 독서 강국 일본으로 떠난 문학 여행 여기인데 옛날에 저는 이제 부산 이제 제가 고향이 부산이니까 네. 진짜로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뭐 별거 놀 거 없기 때문에 가끔씩 친구들끼리 아니 아까 내 얘기랑 이 얘기로 어느 정도 나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 네. 나이 뭐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걸? 네. 딱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는. 예. 부산에 살았는데 이제 가끔씩 그래요. 보수동 갈까? 맞아. 거기도 있죠. 헌책방 갈까? 그럼 가. 그럼 가면은 안 살 건데 촥 입구에서부터 이제 보수동은 되게 좁은 약간 미로 같은 길로 네. 되어 있거든요. 촥 들어가서 괜히 살 것처럼 보고 만져보고 읽어보고 막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그러고 그렇게 됐고 또 팔아도 봤어요. 네, 집에 있는 이제 옛날 책들 들고 가가지고 이제 팔아도 보고 이제 그런데 지금도 아마 보수동은 있어요. 있는데 네. 옛날보다 조금은 이제 활성화가 좀 떨어졌을 것 같고 좀 좁아졌을 것 같긴 한데 일본이 현재도 지금 이제 그 보수동 헌책방 못지않은 혹은 헌책만 아니라 신간도 그렇고 완전 이렇게 책의 그런 지역이 있는 거를 보고 상당히 이 챕터를 읽고 되게 부러웠어요. 네, 전철에서 아직도 책 읽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 아직도. 근데 이제 진보초라고 하는 이제 고서점가가 있대요 도쿄에. 간다 진보초라는 곳인데 세계 최대 서점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서점들이 네. 핫플레이스에 있거나 전철역 큰데 그러니까 다 찢어져 있죠. 교보문고 하면은 전국에 이제 유동량이 많은 곳에 찢어져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헌책방 거리라고 하면 이제 말씀하신 부산 있고 그다음에 네. 인천에도 뭐 배다리 골목인가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거의 이제 없고, 그리고 실제로 활성화된 곳은 동대문 그쪽인 것 같아요. 네, 그쪽에는 그래도 아직도 이제 그런 오래된 책, 뭐 오래된 테이프, 뭐 이런 것들 파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원서 같은 것도 좀 있고. 네. 옛날에 청계천이 상당히 이제 헌책 쪽으로 이제 또 많이 또 되어 있었던 곳이거든요. 네. 제가 아는 강남의 어떤 서점 사장님은 지금 엄청은 하지만 좀 큰 서점 운영하면서 돈도 잘 버셨는데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게 청계천 쪽에서 헌책 나르는 알바를 20대 때 시작을 하셨대. 이제 지금은 이제 한 60 넘으신 것 같은데 이제 40년 전 일이 되겠죠. 그때 네. 이제 헌책 나르는 일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나르는 일을 하면서 알바를 시작해서 거기서 책의 유통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조그만 서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강남의 큰 서점으로 이제 오신 건데 그런 게 이제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죠. 이게 하나의 좀 재미도 있고 추억이 될 수 있는데 가보면 요즘은 이제 헌책방이 알라딘 그게 제일 활성화되어 온라인이잖아, 근데. 아니 오프라인 브라인도 매장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팔기도 쉽고 거기서 이제 사기도 쉽고 A급 도서부터 뭐 근데 뭐 희귀본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이런 헌책방 같은 거 보면은 희귀본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다루는 것들이 이제 서점마다 또 특징도 있고 약간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런 데는 좀 못 가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데 가면은 옛날 책 복원도 해주시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는 하더라고요. 이런 진보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큰 막 건물들이 쫙 있다고 이제 쳐요. 이제 길거리가 전부 다 이제 책과 관련된 서점, 그다음에 출판사들도 거기 들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출판사가 다 파주로 가 있거나 뭐 저기 마포구. 동교동 이쪽에 막 띄엄띄엄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진보초에 가면은 출판사도 쫙 모여 있고 서도 쫙 모여 있는 거야. 헌책방, 신간 서점 싹 모여 있고 학교도 대학들도 거기 싹 다 모여 있어요. 유명 대학들이. 그러면은 이제 거기가 어떻게 돼요? 완전 책과 문화의 완전 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엄청난 규모의. 거기 가면은 페스티벌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저는 이제 도쿄 가면은 진보초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래도 이제 일본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일본은 좀 이제 매출이 좀 떨어지는 모양이죠. 일본도 매출? 종이책 매출이. 아, 그쵸. 디지털 되다 보니까 예.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책 얘기로 마무리가 되네. 인구도 점점 떨어지고 이제 다른 경쟁 매체들이 많으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마무리 이렇게 하고 혹시 일본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책이라도 접해가지고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읽으면 이게 읽기는 쉽거든요. 되게 뭐 네. 어렵게 내용 써여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술술 네. 잘 넘어갑니다. 읽기도 네. 쉽고 2권에서는 이제 고양이 얘기라든지 벤또 얘기 아까도 나오긴 했지만 직장 문화, 학교 문화, 그다음에 먹는 얘기, 스포츠, 그다음에 3부에서는 일본사, 정치, 그다음에 일본 경제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뭐 3번까지 다 사가지고 봐도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의외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뭐냐면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본인의 이제 지식을 좀 다 꼭지별로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 말고 본인이 체험한 걸 적은 분들 글이 사실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휠체어를 타고 일본을 종주하신 분이 계세요. 우창윤 씨, 한국 유니버설 디자인 협회 회장.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아마도 그 장애 관련해가지고 좀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사이클로 일본을 종주했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사진도 있으시잖아요. 예, 이제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했는데 히데코 여사가 하루 걷어줘가지고 일본인의 따뜻함을 느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우리가 좀 배울 만한 그런 게 있다. 뭐 횡단보도 턱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있고 이래서 이런 분은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아니 일단 왜 우리나라도 아닌 일본을 휠체어로 그러게. 그렇게 종주를 하셨을까요? 그 선택한 데는 어쨌든 이 직업적인 이유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좀 재밌고 궁금했고 그리고 또 다음에 재밌었던 거는 일본과의 무역 30년과 일본 경제라는 걸 쓰신 제이시 하모니 대표 양재근 씨. 네, 이제 일본 바이어와의 인연과 신뢰를 어떻게 이어가서 내가 지금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가 이분이 이제 아주 사소하게 눈이 엄청 많이 내린 겨울날 바이어랑 상담을 마치고 나오자 팀장이 바이어를 김포공항까지 배웅해주라고 했는데
막상 공항에 내려주고 회사로 돌아가다 보니까 문득 눈이 많이 왔으니 비행기 출발이 늦어져서 혼자 있을까봐 다시 돌아가서 오랫동안 커피를 마시면서 긴 얘기를 한 것이 인연이 돼서 나를 도와줬다. 그 후로 계속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엄청 잘 되셨더라고요. 그 매장이 뭐 몇십 개가 있고 막 일본에. 이 책의 이런 거 장점이 재밌었어. 이 책의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교수가 자기가 집대성한 내용들을 쫙 챕터별로 정리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쓰고 가정주부도 글도 있어요. 가정주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오니까 좀 생활적인 거 그러니까 다양한 책들이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 네, 재밌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뭔가 근데 조금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할 수도 있는 부분에서 또 어떻게 보면 얘기가 또 끊기는 것도 있어가지고. 내가 보기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려면 그 전문적인 책을 읽는 게 나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좋아요? 이 책은 저 같은 사람.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라는 제목이잖아요. 뭐가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야? 하면서 낚이는 사람. 그냥 별 생각 없는 사람이 보고 가볍게 그냥 이해하고 싶은 사람. 정말 극초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 가볍게. 또 내가 좀 안다 일본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굳이 뭐 읽을 필요 있나 싶은 생각도. 네, 알겠습니다. 네,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오늘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